6월 27일 목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하겠습니다. 자, 1부는 문재인이 어제 국내외 주요 통신사 7곳과 공동으로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또 최근에 북한의 이 목선 노크 기순 미스테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6.25로 인한 안보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특히 또 국방부가 이번에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자신들에게 매우 불리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다시 대북평화 사기쇼 불을 지르기 위해 한편으로는 어제 조국의 법무장관설을 흘리면서 지금 목선 노크 기순을 덮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제 통신사와 국내외 통신사와 별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뜬금없는 이 북한과의 평화 사기쇼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해서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서면 인터뷰를 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거죠. 그러면 서면 인터뷰라는 게 뭡니까? 그냥 자기 입장을 적어서 7개 통신사에 내준다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는가? 결국은 지금 현재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 트럼프가 방문했을 때 북한과 평화 사기쇼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 서면 인터뷰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어떻게 북한의 핵시설을 영변만을 지목해서 말을 했는가? 지금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관련 시설은 30곳이 넘고 그 중에도 전문가들은 영변, 강선, 박천, 평산, 희천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5월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노이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당시 베트남을 떠날 때 김정은에게 합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핵시설 중에 한두 곳을 없애기를 원했지만은 5곳을 자기가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나머지 3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며 합의를 하려면 제대로 된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야기한 5곳의 시설이 영변, 강선, 박천, 평산, 희천이라고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데도 지금 상당히 많은 핵시설들이 있는데 어떻게 문은 영변만 폐기하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말을 했는지 지금 어이가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IAEA 사무차장도 미국의 소리 방송에 출연해서 핵무기 개발의 기본적인 운용 도식만 적용해도 북한의 핵시설은 최소 5곳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30곳, 최소 5곳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핵시설들이 있고, 북한 전역의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가 지금 있는 마당에 어떻게 해서 문재인은 지금 국내외 통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북한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협조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의 워딩을 전체적으로 보면 영변이 북핵시설의 근간이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든 걸로 평가된다. 지난번에 풍계리 핵실험장과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제거 이런 쇼를 보면 북한은 어차피 못 쓰는 부분을 폭파하면서 생색을 내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며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것처럼 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변은 지금 가장 오래된 북한의 대표적 핵시설이지만 낡고 이제 여기는 다 노출이 되어서 북한은 영변에 있는 시설들을 강선 등 주변 시설로 다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영변에는 사실상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에 대한 압박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면 영변 하나를 없애는 시효를 하며 실질적인 핵시설은 다 분산시켜서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한다. 이거는 세상에 약간만 북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면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익히 너무 알려져서 비밀이라고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렇게 말하며 북한이 어떤 조치를 완료했을 때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진 것,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는 것으로 간주할지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북한이 영변 핵을 폐기했을 때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걸로 간주하라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은 그러면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든 못하든 이른바 북한의 비핵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과 연동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북한의 비핵화의 정의를 북이 주장하는 대로 문이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비핵화가 어디까지 해야 비핵화냐? 당연히 상식이 있는 사람이나 저는 북한 전역에 있는 핵시설에 대해서 북한이 전부 다 폐기한다고 나설 때 비핵화에 착수하는 것이고, 그것이 완전히 폐기되었고 혹 더 숨겨둔 시설이 없느냐. 그러니까 5개는 기본이고 그 5개와 부가적인 30개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도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의혹이 몇 년간 없을 때, 그럴 때 비핵화가 완료되었다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재인은 영변의 핵 폐기를 가지고 이제는 트럼프로 하여금 적을 받아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영변 플러스 알파가 지금 하노이에서 거부됐는데 문재인은 다시 영변의 가치를 뭐라고 할까요? 높여주는 지금 일종의 바람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왜? 과거에 보면 길가에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면 그 옆에 바람잡이가 내 저거 써봤더니만 엄청 좋더라. 10,000원 주고 샀는데 딴 데 가면 저런 거 한 3만 원 하더라. 저거 뭐 하나만 있으면 끝난다. 지금 딱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가짜 비핵화를 팔고 문재인이가 그 바람잡이를 하고 있어요. 비핵화라는 것은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핵을 없애는 것이 비핵화, 그 단어 그대로의 사전적 의미의 비핵화를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서 북측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시했던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여기에다가 철저한 검증, 전면 폐기라는 두 조건만 영변에 대해 붙으면 그때는 그걸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라고 이렇게 문이 지금 북한 편을 드는 소리를 했습니다. 자, 문은 하노이 결렬 이후에 그 다음에 열린 NSC 회의에서도 이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미북 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이 경제 협력도 탄력을 이렇게 받게 될 것이고 유엔 안보리 제재도 단계별로 완화를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영변 핵 폐기만 하면 개성공단 금강산 플러스 한국의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대해 유엔과 미국의 제재도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은 지난 10월 달에 유럽을 돌면서 이런 소리들을 했죠. 그런데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최종적 비핵화에 대한 정의와 결국은
뭐가 다른 거냐? 의미 있는 비핵화하고 미국이 이야기하는 FFVD,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최종적인 비핵화하고는 무엇이 다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은 최종적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적당히 사기 시효만 해주면 의미 있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미국은 아마 이 내용에 대해 절대로 인정해 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은 아울러 김정은이를 믿는다. 결단력이 있다. 다 안 믿는데 니 혼자 믿으세요. 참 이 사람 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문재인이 믿는다는 겁니다. 저는 문이 물러가고 나면 이 사람의 비핵화에 대한 생각과 사고 그리고 추진한 일 전반에 대해 조사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짓을 자꾸 반복해서 했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3차 미북 정상회담이 무르익었다고 이렇게 7개 통신사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일 관계를 발전하려면 국내 정치의 과거사를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국내 정치의 과거사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일본하고의 관계를 긴장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은 한국이 특유의 삼류 민족주의에 기반해서 일본하고의 툭 하면 좌파 우파를 할 것 없이 대통령이란 사람들이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에 다들 지지를 보내고 했지만 이제요. 국내의 코너에 몰리면 한미일 삼각안보 구도 MD 등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친중과 친북을 하기 위해 일본을 이용하는 행위는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를 통해서 북한과 중국 편에 붙고 그리고 반일을 통해서 동맹의 안보 구도를 깨려고 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갈 때까지 갔고 10월 달에 일본에서 열리는 이 해군 각국 해군들의 주요 관함식에 한국은 초청받지 못했고 일본의 방위상이 지난 5월 말에 싱가포르에서 웃으면서 한국의 정경도와 악수했다고 지금 일본 내에서는 경질론까지 대두되고 있고 문재인은 일본 G20에 가서 오늘은 시진핑 내일은 푸틴을 만난다지만 정작 호스트인 일본의 아베 총리는 만나지 못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거의 끝장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미국의 국무부 등이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미 관계가 가면 안 된다. 그런데 문은 지금 끝까지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 문은 비핵화가 진전되면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 경제협력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요. 문이 이야기하는 비핵화는 북한이 그냥 영변에 좀 없애는 쇼만 하면 영변의 핵 리스트만 제출하면 비핵화 시작하는 쇼가 비핵화가 완료됐다고 해버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하고 진짜 정말로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한심합니다. 지금 문의 어제 7개 통신사와의 이런 서면 인터뷰 내용은 솔직히 문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했다면 이 사람이 간첩인지 사상을 의심해야 될 저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대변인이 이런 할 수 있는 발표를 한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어제 자기 당의 회의에서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통일부 장관의 답변을 들었다. 자, 통일부에 우리 국민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건강상 개성, 평양 등을 북한을 관광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을 전하면서 정부가 긴장 완화의 하나로 북한 관광을 적극 장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엔의 대북 제재 하에서 북한 관광은 엄격하게 거부되어 있지요. 이해찬은 어제 국회 외통위 질의에서도 강경화와 김연철에게 여행은 제재 대상인가 아닌가 물었고 강경화 김연철은
관광 그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이해찬은 정부가 권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허가는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마 한국이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즉시 미국이나 유엔이 어떻게 나올지 이 사람들이 감도 없는지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관광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은 현재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의 오이사 조치에 의해서 결국은 이 북한의 관광을 포함한 모든 교류 협력이 금지되어 있고, 또 유엔 안보리는 관광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지만은 북한으로 뭉치돈 벌크 캐시가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어떤 합작 사업도 금지되어 있는데 대규모 관광이라는 것이 결국 북한과의 이 벌크 캐시 유입과 합작 사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북한은 지금 외무성 등이 나서서 폼페이오, 볼턴을 맹비난을 했습니다. 우리 향한 적대감이 골수에 차 있다면서 트럼프가 북한에 친서를 보냈다. 그래서 북한이 그걸 받아서 심중히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난 이후 3일 만에 지금 실무 협상에 부정적인 듯한 이야기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트럼프의 친서를 공개한 것도 실무 협상이 아니라 톱다운 방식으로 영변 하나 폐기 됐다. 자, 제재 완화해라. 이런 식으로 갖고 가겠다. 그 문재인 말은 지금 북한의 지금 그런 전략을 편을 들어주는 소리를 했다. 지금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대북 참수부대 특수전 장비가 남수단 파병 부대로 넘겨졌다. 물론 북한의 김정은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참수를 한다, 목을 벤다라는 게 제가 볼 때 거의 꿈 같은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북한이 공격을 했을 때 한국의 3단계 대응 전략에서 참수부대 등 특수부대가 파견되어 이 특임 여단이, 그러니까 북의 지휘부를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임 여단이 이제 투입되어서 김정은을 등 지휘부를 제거한다는 건데, 거기에 일반 부대에는 없는 특수 장비들이 좀 있죠. 소음기, 조준경, 야간 투시경. 근데 이런 장비를 남수단에 파견될 한빛 부대에 훈련용으로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전사 13여단이 이 특임 북한 김정은의 목을 벨 특임 부대인데, 이 부대에 지급되었던 특별 장비 60세트를 남수단 파견 부대의 훈련용으로 갖고 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정부가 사실상 참수부대 운영을 포기했다라는 부분이죠. 문 정권 들어서 이 참수부대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을 엄청나게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2017년에 이 참수부대 창설 이후 군은 예산, 무기, 장비 등을 보완해 왔어요. 사실상으로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되어서 시작하자마자 문 정권이 접어들면서 이 일이 지금 폐기되어 가고 있습니다. 9.19 군사 합의를 핑계로 작년에는 예산이 전년도, 그러니까 2017년에 통과된 예산이 2018년에 집행이 됐지만은 구매한 장비가 실제로 일선의 장병들에게 지급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 정권이 2018년도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예산을 줄였을 것이고, 이제 올해 내년 거치면서 이 부분 예산들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참수를 하려면 참수하려면 일단 평양까지는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싣고 갈 헬기가 가장 중요할 건데, 후방 침투 특수작전용 헬기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그래서 미국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MH-47이라는 헬기를 구입하려고 했다가
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결정을 하고 부대 장비도 수당 가는 사람한테 다 너네들 연습용으로 쓰라고 나눠줘 버렸다는 것은 결국은 이 부대에 대해서 문 정권은 매우 괘씸하게 생각하고 해체 단계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 정권은 지금 이번에 이 북한 영변 핵시설이 완전 폐기하면, 이 완전이란 말도 매우 웃기는 이야기죠. 북한의 핵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다 해서 북한의 모든 걸 퍼주고 비핵화가 완료되었다라고 선언해버리면서 김정은의 핵 보유를 인정하겠다. 사실상 그런 뜻을 지금 밝혔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자의 목소리입니다.